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최소 100번은 읽어줘야 된다. 엄마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책을 막 1000권씩 하셨다고 갖고 싶어서 전집을 샀어요. 아저씨 오줌 찔끔 세죠? 재밌다. 물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딸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저도 읽으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엄마가 봤을 때 재밌는 책을 골라오라고 하셔서 별로 좋아하는 책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책장을 보니까 너무 여러 권이어서 고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처음 책은 엄마가 오는 길이라는 책인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보통의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왜 우리 엄마 왜 안 오지? 막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아이는 곰돌이 인형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엄마 오는 길을 상상을 해요. 연희야 울지 않을 거지? 하고 이제 곰돌이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괜찮아. 옛날에 다람쥐한테 엄마가 전철이 고장나서 늦었다고 했어. 그럼 오늘도 또 전철이 고장났나 봐. 그치? 하면서 막 대화를 해요. 전철이 고장이 나서 여러 큰 동물들이 밀어주고 있을 거야. 어린이집 문 앞에서부터는 엄마는 이렇게 뛰어올 거야. 하면서 둘이 이제 뛰는 자세를 이렇게 해요. 이 작가의 말이 정말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집으로 돌아온 길 내 손을 꼭 붙잡은 그 작은 손이 따뜻하면 왠지 한없이 안심이 되곤 했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학원에 간 아이를 하원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계단을 내려올 때 아이 손이 정말 따뜻하면 오늘 학원에서 너무 잘 지냈나 보다 그렇게 안심이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도 그런 딱 문구를 적어놔서 정말 공감이 확 됐던. 요건 좀 웃긴 책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요시타케 신스케 네네. 되게 웃긴 그림체, 귀여운 그림체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책들이 좀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던 책이 오줌이 찔끔인데 오줌이 찔끔 맨날 새는 아이예요. 바지에. 그래서 묻어. 맨날 묻어. 이렇게 파란 팬티에, 하늘색 팬티에 파란색 자국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바지 입으면 아무도 몰라. 긍정적이야. 되게 긍정적이야. 그리고 금방 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줌이 찔끔 새는 게 정말 나쁜 일까? 다른 사람은 오줌이 찔끔 새지 않을까? 하고 가면서 물어봐, 사람들한테. 아저씨 오줌 찔끔 새죠?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다 가서 너도 새지 막 물어봐. 근데 중간에 너무 웃긴 건 아이들마다 아니 나는 오줌은 안 새는데 다른 힘든 게 있어. 나는 이거 옷팩이 불편해가지고 자꾸 거슬려.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애였어요. 그리고 다른 애는 아니 양말이 자꾸 내려와서 불편해. 아니 나는 시금치가 이에 껴서 빠지지가 않아서 불편해. 이제 동네 아이들이 저마다 이렇게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는 마지막 장면이 약간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스포가 될까봐 공개를 하진 않을게요. 이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작은 사소한 불편함인데 괜찮고 모두가 다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있다. 라고 그런 아주 귀여운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은 아마 다들 너무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나무가 하나가 있고 그 나무에 놀러를 오는 소년이 있어. 그래서 그 나무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소년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어렸을 때는 몰랐어. 나무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그냥 그린 책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 이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 나무에 빙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어줘요. 그 과정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 완전 이게 이입이 되면서 정말 읽어주다가 얼마 전에 울었다니까. 진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소년의 입장에서 주로 맞아요. 읽었던 것 네. 같은데 그 빨간 머리 앤 다들 좋아하셨죠? 우리 막 고전이잖아요. 그 빨간 머리 앤도 어렸을 때는 앤의 입장에서 막 보니까 앤의 뭐 모험심, 앤의 발랄함 이런 것만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 입장에서 또 빙의를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 저 아줌마도. 그리고 이 책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제 또래의 어머님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책이 뭐냐면 80년대, 90년대 계몽사에서 나온 디즈니 시리즈예요. 이게 추억 속에 묻혀 있다가 얼마 전에 복간이 됐어요. 그만큼 이 책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복간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60권 정도 되는 시리즈 책 중에서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게 파블로라는 펭귄이에요. 펭귄은 보통 남극에 사니까 추위에 되게 익숙한 동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파블로라는 펭귄은 추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추위가 너무 싫어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떠나는 과정이 너무 웃겨. 가는 길이 추우면 안 되니까 난로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요. 난로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다가 미끄러져서 아이고. 걸려서 다른 친구들이 구출을 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꽝꽝 온 거를 또 친구들이 구출을 해가지고 또 집으로 데리고 와. 그러는 친구들이네. 그러다가 땅을 잘라가지고 저거를 뗏목 삼아서 바다를 여행하면서 정말 따뜻한 나라로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을 계속 갖고 있다가 복간된다고 그래갖고 바로 샀었죠.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책이 집에 없었어요. 저희 옆집에 있었거든요. 옆집 아이랑 되게 친했기 때문에 걔가 없어도 이 책 보러 그 옆집 가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새롭게 나오네요. 소장가치 있습니다. 꼭 사세요. 이 책은 가장 개취에 가까우시다고. 이 책은 진짜 사연 있는 책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책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게 이 일러스트가.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단행본이 아닌 거예요. 전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싶어서 전집을 샀어. 거의 한 30권 정도는 넘는 이 작가님이 자연 세밀화를 그리시는 걸 좋아하셔갖고 색연필로 이제 정말 예쁘게 색칠을 이렇게 각각 친구들의 보물을 소개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유미의 보물, 내 보물 상자야. 나는 여러 모양의 조개 껍데기를 모아. 아이들 한창 좋아하잖아요. 조개 껍데기 모으는 네. 거.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조개 껍데기, 그리고 뭐 다른 친구는 돌멩이. 그래서 자기 보물을 그냥 공유하는 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제가 받아가면 또 이렇게 주워오거든요. 이거는 나의 심경을 대변하는 책이야. 남편이 이런 쓰레기 좀 주워지 말라고. 아니야, 예쁜 소라 모아놓은 거 얼마나 예쁜데. 이 책에서 제일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요 뒤에 있어요. 아이들은 타고난 수집가다. 옛날부터 조상들이 해왔던 채집과 수렵 이런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그렇게 징그러운 거를 뭐 주워왔어. 매미 껍질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야, 이런 나뭇가지는 버리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뭔가 주워온 것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끝말이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타고난 수집가. 그 아이의 보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주고 상자를 이제 아이한테 줬지. 너의 보물을 모아봐. 독후 활동을 이제 하는 거. 엄청 열정적인 엄마였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상자 두 박스가 있는데 전부 상어를 담아놨습니다. 상어 장난감? 진짜 상어를 좋아하는 거고 모노는 여기 나왔던 친구들처럼 조개 껍데기 모으지, 돌 모으지, 이런 나뭇가지 모으지 정말 많이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5학년인 지금의 취미가 나무 깎는 거예요. 오, 진짜 미래를 엿볼 수 있네. 경진님은 책을 막 1000권씩 사셨다고 들었는데. 1000권을 한꺼번에 산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둘이고 이제 하나씩 아이 연령에 맞게끔 전 전집 선호했다 그랬잖아요. 전집을 갖춰 가다 보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는 이제 두 아이들이 같이 읽었던 책들이 한 1000권 정도 됐다라는 거고 많이 읽어줘서 빨리 한글을 떼게 하고 싶어.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밤에 끝없이 또 하면서 계속 읽어달라는 거. 그때는 또 소중한 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키울 때는. 그래서 은호는 진짜 말도 못했던 막 돌 지나서 그때부터도 책 읽어주면은 또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읽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똑같은 책을 계속 같이 읽으면 지겨워서 계속 새로운 책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많이 갖췄죠. 근데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내가 어떤 취향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점점 저는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창작도 세계 창작, 국내 창작에 있으면은 국내 창작 쪽이 훨씬 더 읽어주기도 편하고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아이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읽어주고 더 그쪽 책을 훨씬 많이 뽑아서 읽어줬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그림책 졸업한 지는 오래됐는데 남겨둔 유일한 시리즈가 바로 이 국시꼬랭이 시리즈예요. 우리 예전 문화와 생활, 놀이들을 조금 볼 수 있는 파마 약이 아닌 아카시아 나뭇잎 가지고도 한다는 걸 아세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 이렇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카시아 잎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파마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딸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찾으러 다녔고 그 발견해가지고 같이 한번 말아보고 이런 활동도 했던 것 같아요. 눈다래끼 저는 많이 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날 때 있는데 눈다래끼 날 때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들었어. 그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멩이 아래에 놓고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옛날 그런 식의 어떤 민간요법? 민간요법 그거가 이제 또 이 책에 눈다래끼 났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책으로 옛날 문화를 접할 일이 사실은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재미들을 하나씩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도 옛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리즈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꼭지에도 잃어버린 짜투리 문화를 찾아서 짜투리 문화. 맞다. 이 전통 문화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되게 소소한데 어쨌든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오랜만에 펼쳐봐도 너무 재밌겠네요. 제가 또 이제 3세, 4세 때 가장 좋아했던 전집 시리즈가 토들 피카소거든요. 네,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북극곰 아들. 북극 지방의 그 마을에 사는 외로운 할머니가 북극곰과 이제 친구가 돼서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눈물이 나요. 내 아들 쿠니쿠주쿠야! 라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들로 이제 삼은 거예요. 북극곰의 이름이 쿠니쿠주쿠.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아들을 부르는 어떤 그 북극곰을 불렀을 때 그 장면은 항상 울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 쿠니쿠주쿠야! 저는 어린이집을 처음 가기 전에 요거를 사줬었거든요. 콩콩이 만화. 이 콩콩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새로운 동네에 간 후로 이 콩콩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쿵쿵이가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친구들이랑도 못 놀게 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이 쿵쿵이가 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쿵쿵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겁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요 끝에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쿵쿵이가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여기 있어. 네, 그런 책이었어요. 아이도 뭔가 조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좀 상상력을 넓혀주는 책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게 수박을 수영장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씨를 쏙 빼면 탕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할까. 쏙 들어가서 놀다가 목마르면 쭉 옆으로 마시고. 그리고 여기 이 100층짜리 집도 시리즈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를 먼저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좀 추천해요. 인형이 풍덩 빠져가지고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바다 100층짜리 집에 가게 되는 건데 요 벗겨진 옷이랑 모자랑 이런 거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거든요. 이 100층까지 가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스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읽을 때마다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장면들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친구가 부제가 모르는 척 하는데 익숙한 세상의 모든 곰들에게예요.
방관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요거를 샀었는데 어른이 읽어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10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되게 일러스트가 예뻐요, 요것도.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아이들과 함께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